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와 전기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이를테면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주가 저는 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한 3개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인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재테크 DNA만큼은 대한민국 원탑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하루에 시간을 좀 세분해서 2분의 1은 주식, 2분의 1은 경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수강생 또는 많은 또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일단 저도 사실 뭐 1월 달부터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지는 상상을 좀 못했었습니다. 네. 일단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그냥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 급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2200에서 2500까지, 네. 그 다음에 이를테면 코스닥도 660에서 780까지. 그래서 코스피는 약 15%, 코스닥은 20% 정도 네.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지수가 떴다라고 해서 종목이 다 뜬 건 아닌 거니까 체감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을 것 같고, 또 오히려 2차 전지 중에서도 장비주에서는 또 약간 소외된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긴축 완화를 할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긴축 완화를 할 거다. 금리를 좀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 또는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또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지금의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선을 네.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기가 상당히 저항이 많고요. 60일선이 강하게 밀어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2,500선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 하나 좀 부담스럽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800선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과연 여기를 이제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뜨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또 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2월에 우리 금통위도 그렇습니다만 3월에 미국의 FOMC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최근의 분위기가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좀 밟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고용 지표를 보면 또다시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금통위가 이제 조만간 목요일 날 과연 또다시 그냥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을 가능성을 또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금리 상승은 주가에는 또 악영향을 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단기 박스권이고 조정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하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밑에가 2200, 위에가 2500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뭐 2200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2500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2300, 2350 정도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좀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지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지수와 관련이 없는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테마나 흐름이 좋은 종목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연말까지 봤을 때도 좀 계속 횡보를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근데 이제 이것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제가 가령 이를테면 이제 한 2월달, 3월달 정도에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주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것이 거꾸로 여전히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가 계속해서 여전히 높고 또 경기 회복도 더디다. 오히려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지수는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런 시기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나 대표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미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오히려 종목별로 조금 이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뭐 한 50에서 100%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한 번 정도 팔아서 수익을 좀 확정짓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작정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항상 실적과 추후 성장 가능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터닝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추세가 좋은 종목을 골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늘 한 2,700개 종목 중에 네. 그런 종목은 최소한 5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종목을 항상 선별하죠. 저도 이제 늘 하루에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일봉 차트를 보니까 그러면 늘 좋은 종목들이 있더라.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종목 발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주식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전에 네. 만약에 한 50% 이렇게 이상 오르면요. 네.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저의 스타일은 저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뭐 누군가가 상한가를 치는 날 연락이 와요. 예, 그러면 상한가를 칠 때 팔 수도 있지만 상한가를 치고 만약에 말면 네. 다음 날 한 10% 정도 상승. 그러면 통상 이제 한 40% 먹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을 전량 매각하고 50% 무조건 매각하고 네. 전량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좀 더 갈 것 같다. 추후에 조정 눌림목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저라면 단기적으로 40% 정도를 먹었다라고 하면 거의 파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님 그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좋게 보시는 탑픽 주식들 그게 이제 시장에서 50개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 몇 개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섹터 중에서 좀 좋게 보는 것은 네. 어쨌거나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와 전기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이를테면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주가 저는 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이를테면 이제 YM텍. 네, YM텍.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주식이고요. 일단 실적과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흐름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일단 YM텍. 두 번째는 이제 원익 P&E. 원익 P&E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이면서 자회사 P&E 시스템즈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돼서는 YM텍, 원익 P&E 또는 뭐 S트래픽이나 롯데정보통신 이런 회사가 일단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소도 좋지만 저는 추후에 또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는 수소 관련주. 그래서 수소차 또 충전소 충전기. 그래서 가장 또 선망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S퓨얼셀과 범한 퓨얼셀입니다. 둘 다 일단 수소 연료 전지 전문 회사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소 충전소 구축 시스템을 이제 갖춘 그런 회사.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후에 거의 주가가 이제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은 좋은데 추후에 조금만 조정을 하고 바닥 다지기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미중 또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또 계속해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서 저는 또 방산주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앞으로는 이런 방산과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종목 중에는 또 이를테면 한화 에어로 시스템즈 우주와도 관련된 빅텍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지노와 클라우드 관련주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이제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클라우드 종목에서도 하나 언급하고 싶었던 종목은 이제 SK텔레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SK텔레콤 대형주네요. 네, 대형주죠. 근데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또 연평균 성장률, 성장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대장주인 SK텔레콤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조금 이제 물가 등을 고려해서 너무 또 이렇게 요금이 비싸다 압박을 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좀 약간 폭락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실적과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드시 터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통신주 얘기하시니까 통신주는 진짜
거의 뭐 못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최근에 어쨌거나 이제 고물가, 또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약간 좀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아마 또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그런 걸 좀 기다리면 네. 충분히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당도 거의 7% 그렇죠. 뭐 SK텔레콤이 7% 주면은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딱 들어봤을 때 조금 그 중소형주에 네, 맞습니다. 가깝네요. 그럼 네. 이런 건 대략 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좋아하는 시가총액은 한 1,000억에서 3,000억. 아. 네, 1,000억에서 3,000억대. 그러니까 쉽게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원래 좀 선호하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놓고 네. 한 주가가 한 30% 이상 이렇게 네. 오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매도하는. 매도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 매도할 수도 있고요, 분할 매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종목을 팔잖아요. 살 종목은 엄청 많다. 언제나 50개는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예,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최소한 50개는 있다. 그러니까 좀 수익이 났을 때 정확하게 수익을 확정짓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은 미래의 실적을 많이 예측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물론 이제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또는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IR을 통해서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좀 그렇지만 오히려 과거의 실적, 그러나 과거에서도 멀지 않은 최근의 실적을 조금 주안점을 둔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여전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그 어떤 실적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감이라고 하는 걸 좀 사실 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확인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그러면 어쨌거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무 상태도 좋아질 거고 네. 또 그러는 가운데 수급이 좋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거기다 추세마저 좋다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런 기업들은 네. 재무 구조가 네. 적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전부 다 흑자인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네. 네. 와, 이렇게 정말 알짜 기업들을 선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언급해 주신 게 벌써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네. 10개를 다 사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고르는 건가요? 이런 종목은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무조건 가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하향했다가 한 3, 4개월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이제 출렁출렁 그러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한 5개에서 10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 정도. 예, 하나로 몰빵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 3개 정도의 종목으로 이를테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뭐 섹터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종목만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대표님 그거 하나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하나로 몰빵했을 때 네. 어떤 경험을 좀 하셨는지. 제가 이제 한 작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한 8번 정도 통화한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랑 그분이랑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이 회사가 가지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여러 가지 또 뭐 반도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계좌에 있는 것을 몰빵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죠. 물론 이제 분할 매수를 2번에 해서 했지만 몰빵을 했는데 어쨌든 그 회사가 추후에 이를테면 실적을 재공정하고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공시가 나오는 바람에 한 22%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회복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는 가운데 그렇게 급락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몰빵하는 것은 주식은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최소한 3분의 1씩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만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대표님. 종목이 너무 많으면 또 약간 좀 어찌 보면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한 3개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인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혹시 대표님께서도 손절을 하시나요? 저 손절하죠. 예. 손절을 안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또 피해를 겪어봤으니까 저도 과거에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가 난 종목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때도 이거는 10%에서 또는 21선을 5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 이때는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때가 바닥일 수도 있지라고 해서 오히려 버틴 적이 있어요. 그러면 50%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본전이 되려면 더블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웬만하면 제가 저는 이제 원래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사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깨거나 21선을 깨거나 최소한 21선을 5일선을 깨고 내려온 데드 크로스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원래 이제 5일선을 깨면 한 5%, 21선을 깨면 한 7에서 10%, 21선을 5일선을 깨고 내려온 타임은 한 15%.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5%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 하고요. 손절을 한다면 한 7%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전환될 때는 무조건 판다. 예, 그것은 만고의 진리 같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그렇게 7%까지 떨어지고 네.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릴 거라 보시면 최소한 2, 3개월 걸리죠. 예, 웬만하면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과연 또 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또 답이 없어요, 대표님.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도 오히려 밑에서 계속 더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2, 3개월만 버티면 올라온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무조건 갖고 있죠, 대표님. 그죠? 그러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오히려 팔고 가는 게 좋다. 주식은 정말 추세가 중요하더라. 예,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 예, 추세가 하락 전환되는 것들은 예,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이제 좀 해보고 네. 하락장 작년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더 오래 있었죠. 그걸 맞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네. 그 손절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손절해야 되는 종목을 사서는 안 된다.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손절할 수밖에 없는 또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적절하게 손절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